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제가 사는 동해는 9월이 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구독자분들 더운 여름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알라딘에서 굿즈를 구매했는데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뜯어보려고 택배를 얌전히 모셔놓고 있었어요. 오늘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알라딘 굿즈 함께 뜯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처음 보여드릴 굿즈는 시폰 포스터인데요. 굿즈를 구매하게 된 동기이기도 한데 좀 가볍게 걸어놓기에도 좋고 일러스트가 너무 예뻐서 구매하게 됐어요. 아들이 방학이라 내려와 있는 동안 이제 제가 서재로 쓰던 아들 방을 아들이 썼는데 초월이가 침대 벽지를 긁어놨더라고요. 임시 방편으로 이제 테이프를 붙여뒀더니 테이프 뜯는 재미가 있었던지 벽지를 더 긁어놔서 좀 벽지를 가릴 포스터를 굿즈로 사야지 하다가 굿즈를 다 같이 구매하게 됐어요. 어, 이게 시폰이라 비침이 좀 있어서 이렇게 벽지 뜯어진 게 잘 안 가려질 것 같긴 한데요. 크기도 딱 좋고 일러스트 진짜 너무 예쁘죠. 시폰 포스터를 굿즈로 받으려면 휴머니스트 세계 문학 중 한 권을 구매해야 돼서 저는 같은 일러스트가 책 표지로 되어 있는 엘리자베스 폰 아르님의 4월의 유호 구매했는데요. 휴머니스트 세계문학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휴머니스트 세계문학 시리즈는 1년에 3번 하나의 테마로 5편의 고전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4월의 유혹은 할머니의 세계라는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책입니다. 4월의 유혹은 제목도 처음 들어보고 작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엘리자베스 폰 아르님은 버지니아 울프가 극찬했던 영국의 소설가라고 합니다. 4월의 유혹은 처음 들어보는데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이나 영화로 많이 극화된 고전이라고 해요. 이탈리아의 작은 성에서 4월 한 달을 보낼 기회를 준다는 광고에 끌려 현실에서 작은 섬으로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 떠나는 네 여자의 마법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무척 기대되는 책이에요. 잘 읽어보고 월간 독서 리뷰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굿즈는 초우리 박스입니다. 어, 색상이 핑크색이랑 파란색이 있었는데 핑크색으로 주문했어요. 박스 안에 들어가는 스크래쳐도 이렇게 두 개라서 번갈아 가면서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뒤로 구멍이 이렇게 세 개씩 뚫려 있는데 이게 딱 초월이 손가락만한 손만 하거든요. 초월이랑 놀아주기에 정말 딱 좋을 것 같아요. 초월이를 처음 키우게 되면서 이제 제가 고양이와 함께 사는 건 처음이라 고양이 수의사님들이 하는 유튜브를 엄청 챙겨봤었는데 스크래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스크래쳐를 보유 중이지만 장난감에 금방 실증되는 초월이를 위해서 주문하게 됐고요. 핑크색이 너무 예뻐서 초월이랑 사진 찍으면 진짜 너무 찰떡이지 않을까. 스크래처를 주문하기 위해서 구매한 책은 알렉시스 플레밍의 작은 생명은 없다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고민 없이 구매한 책인데요. 생명은 다 소중한데 우리 인간종은 인간종을 제외한 종의 고통, 죽음 등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작은 생명은 없다라는 제목이 모든 종의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함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이 책은 세계 최초 동물 호스피스 설립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뽕이 보고 초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이별한다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내가 뽕이 보고 초우리와 잘 이별할 수 있을까? 솔직히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인데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우리 사람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은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작은 생명은 없다는 저자인 알렉시스 플레밍이 반려동물 매기를 폐암으로 잃게 되면서 스코틀랜드의 버려진 농장에 세계 최초 동물 호스피스 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다룬 에세이입니다. 유기동물들의 이야기나 죽음도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읽는데 용기가 필요한 책일 것 같지만 용기 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알라딘 구매평에 어떤 분이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고민 중이거나 생각 중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겠다고 남겨주셨더라고요. 9월에 용기 내서 읽어보고 월간 독서 리뷰에서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굿즈는 펜 트레이예요. 작은 쟁반 같기도 한데요. 하얀색이 너무 환하고 예뻐요. 저는 좀 책 볼 때 손을 많이 쓰거든요. 책에 줄도 많이 긋고, 책에 메모도 하고, 한 챕터씩 읽고 나면 독서 노트에 챕터별 요약도 하고, 좋은 문장도 기록하고, 플래그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책 읽을 때 책상이 항상 너저분해요. 볼펜도 색깔별로 굴러다니고, 현관펜, 플래그, 포스트잇이 막 엉망진창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초원에도 제가 책 볼 때마다 책상에 올라와서 그루밍을 하거나 낮잠을 자요. 책상을 좀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트레이로 구매했고요. 트레이에다가 볼펜이나 자 같은 거, 포스트잇, 플래그 올려놓고 쓰면 초월이가 사용할 공간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펜 트레이를 주문하기 위해서 구매한 책은 리베카 솔릿의 깨어있는 숲속의 공주인데요. 리베카 솔릿을 너무 좋아해서 또 고민 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책 표지가 청소년 세계문학 전집 중에 한 권 같은데요. 이 책은 리베카 솔릿이 잠자는 공주 동화를 새롭게 쓴 이야기라고 해요. 동화 속의 공주님은 예쁘고 수동적이잖아요. 잠자는 공주님도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해줬기 때문에 마녀의 저주에서 풀려 긴 잠에서 깨어나는데요. 깨어있는 숲속의 공주는 공주님이 수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직접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라고 해요. 페미니즘적 해석을 통해 동화가 가지고 있는 젠더, 인종, 계급, 문화적 차별 등에 대한 전래동화의 문제의식도 공유하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설명만 들어도 너무 매력적인 책일 것 같고, 제가 지금 17살 딸을 키우고 있는데 딸이랑 같이 읽어도 너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제 취향에 딱 맞는 책 같기도 한데요. 빠른 시일 안에 읽어보고 월간 독서 시간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굿즈는 유리컵입니다. 제가 좀 식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릇, 컵, 이런데 욕심이 없어요. 지금 쓰는 그릇들도 어머니나 엄마에게 얻어서 쓰는 거, 선물 받았던 거 이런 거고요. 컵도 사은품으로 받아서 쓰는 편인데 사은품으로 나오는 컵은 보통 이제 머그컵이잖아요. 집에 머그컵은 넘쳐나는데 유리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사서 쓰다가 깨지면 또 없이 살고 그랬는데 이번 여름에 신랑이 머그컵에 맥주 마시는 게 별로였는지 다이소에서 유리컵을 2개를 사왔는데 진짜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양식집, 돈가스 팔던 집 이런 데서 쓰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컵이나 그릇에 관심이 없는 편인데 이 컵은 자꾸 옛날 생각이 나게 해서 굿즈 사는 김에 이제 유리컵도 같이 주문해야 되겠다 싶어서 골랐고요. 이번 굿즈에서 유일하게 책을 먼저 고른 굿즈입니다. 유리컵을 굿즈로 주는 책이 되게 많은데 유리컵을 보고 고르지 않고 유리컵을 주는 책 중에서 읽어보고 싶었던 책을 골라서 이제 컵을 주문했고요. 강원국의 진짜 공부 유리컵입니다. 유리컵에는 책 표지가 이렇게 똑같이 디자인되어 있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으면서 딱 무난한 디자인이고요. 컵이 두꺼운 편이에요. 제가 설거지하다 컵을 잘 깨는 편이라 좀 잘 깨지지 않을 것 같고 한 손에 이렇게 쏙 감기는 맛도 있어요. 이 컵에 마시는 맥주 맛은 어떨지 제가 책 읽은 후에 책 소개해 드릴 때 꼭 말씀드릴게요.
강원국의 진짜 공부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연설 비서관으로 일했던 강원국 작가님이 쓴 청소년을 위한 공부법 책이라고 하는데요. 공부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 공부에 필요한 역량이나 지식 등 30가지 공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저는 계속 공부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공부에 대해 얘기하는 책을 좋아합니다.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해 쓰여진 책인데 성인이나 저처럼 학부모가 읽어도 좋은 책이라고 해요.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를 알면 스스로 공부가 하고 싶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잘 읽어보고 따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굿즈가 먼저인지 책이 먼저인지 모를 구매한 굿즈와 책 소개해드렸고요. 요즘 저의 제일 큰 고민은 책을 사는 속도를 책을 읽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시간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책 읽는 속도를 책 사는 속도에 맞출 수 있을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해는 벌써 바람에서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책과 함께 충만한 시간 보내는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적수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